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범석 영수전문학원 원장 우범석입니다. 자, 2021년 10월 월말 모의평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만 시험을 봤죠. 이번 10월 월말평가부터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먼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수학 쪽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끝난 날, 그날 낮 12시죠.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정답과 풀이까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정답까지도 제가 일단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영어 쪽에 대한 정답과 수학 쪽에 대한 정답을 이 영상 초반부에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수학에 대한 풀이는 바로 이어서 계속 보시면 되고요. 영어 쪽에 대한 풀이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월말평가를 봤는데 내가 얼마나 맞았는지 이런 거 정도는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맞다 생각돼서 이 영상, 수학 풀이에 대한 영상이지만 영어에 대한 정답까지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부분에 영어 1분 정답, 영어 정답 1분, 수학 정답 1분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답부터 확인하시죠. 정답을 확인하셨다면 잘 하셨나요? 자,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쪽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다음 주 수업 시간에 확인하시면 되고요. 수학 쪽에 대한 정답은 여기서 제가 바로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네모 안에, 어이구, 떼자 잘못 나왔네. 네, 어쨌든 저럴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여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지수법칙이죠. 2의 5승 곱하기 16이 2의 네모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의 5승 곱하기 16 했더니 2의 네모 제곱 이런 식으로 되었다. 이 16 같은 애들은 벌써부터 쪼개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밑이 같을 때에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끼리는 서로 더하는 관계래, 지수끼리는 서로 곱하는 관계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밑이 같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2야, 얘는 16이야, 얘는 2야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수 법칙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16은 사실 2의 4승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죠. 2의 5승 곱하기 16을 2의 4승이라고 써서 이 아이는 2의 5 더하기 4승 이렇게 얘네들은 서로 더하는 관계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네모는 9가 될 겁니다. 답은 3번이죠. 자, 바로 다음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쉬운 문제를 꽤 넣은 편이라서
대부분 앞부분은 다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다음 중 순환소수의 순환마디를 바르게 나타낸 것을 고르세요. 순환마디. 자, 순환하는 그 마디를 얘기하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의 순환마디는 2, 3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의 순환마디는 1, 2, 4, 1, 2, 4가 돌죠. 이렇게가 순환마디입니다. 여기는 3, 3, 3, 3이네. 여기는 1, 4, 1 1, 4, 1, 1, 4,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순환마디는 1, 4, 1이고요. 여기는 8, 9, 8, 9죠. 이렇게 1, 4는 순환하지 않는 애들이니까. 자, 이렇게가 순환마디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이거 맞았죠? 틀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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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라는 거고요. 다음 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세요. 자,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x의 3승, 그 다음 곱하기 x의 제곱, 그 다음 얘네들은 서로 곱하는 관계죠. 그래서 x의 6승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땅땅땅 얘는 다 더하는 관계야. 그래서 x의 3 더하기 2 더하기 6 이런 식이죠. 따라서 x의 11승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얘네들은 서로 곱하는 관계야. 얘네들은 서로 곱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x의 6승이 되고요. 9승이 되죠. 곱하는 관계니까. 나누기 x의 4승이 되고요. 나누기 x의 4승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죠? 빼는 관계죠. x의 9,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x의 1승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2번 맞습니다. 네, 다음 3번 보시면 곱하는 관계야, 곱하는 관계야, 곱하는 관계야. 따라서 x의 12승 곱하기 x의 6승이죠. 나누기 x의 9승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더하는 관계고 얘는 빼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수법칙에서요. x의 12 플러스 6 마이너스 9승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x의 9승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곱하는 관계야, 곱하는 관계야. 그래서 x의 5승 곱하기 x의 4승 나누기 x의 12승이죠. 그러면 얘네들은 더하는 관계고 얘네들은 빼는 관계이기 때문에 결국 x의 5 플러스 4 마이너스 12승이라서요. 9 빼기 12 마이너스 3이죠. x의 마이너스 3승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뭐라고요? x의 3승분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4번 틀렸고요. 자, 둘은 곱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x의 3승 곱하기 x의 4승 나누기 x의 12승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더하는 관계고 빼는 관계이기 때문에 x의 3 플러스 4 마이너스 12승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따라서 x의 7승에서 빼는 거니까 x의 5승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5승이죠. x의 마이너스 5승이 될 거고요. 이런 애들은 x의 5승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고요. 참고로 얘가 이렇게 1이 나오기 위해서는 x의 몇 승으로 나와야 돼요? x의 0승 이런 식으로 밑과 관계없이 지수가 0이면요 무조건 얘는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a의 0승은 1이고요. k의 0승은 1이고요. 5의 0승은 1이고요. 4의 0승은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밑과 관계없이 지수가 0이면 얘는 1이 된다. 이거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문제 4번 같이 볼게요. 자, 순환소수 저것을 분수로 나타낼 때 다음 중 가장 편리한 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얘는 사실 그냥 한번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x가 4.057땡 자, 이렇게 생겼어요. x가. 그럼 사실 x라고 하는 애는 4.05777777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이게 x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어떻다고요? 첫 번째 순환 마디에서 끊고 얘가 1번, 얘가 2번. 자, 현재 이 아이는 여기에 점이 있는 아이인데요. 저 점이 1번 자리로 오기 위해서는 몇을 곱해야 할까요? 3칸이죠? 1칸, 2칸, 3칸. 여기 점이 있었는데 저 점이 1번 자리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3칸은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1000을 곱해야 되는 거죠. 10의 세제곱. 따라서
자, 1번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양변에 1000씩을 곱해줘야 비로소 얘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x가 1000을 곱했으니까 비로소 이제 1번 자리에 올 수 있죠. 4057.7777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고요. 다음 2번. 이 점이 2번 자리로 오기 위해서는 두 칸을 이동해 주어야 하는데 두 칸을 이동하려면 10의 제곱이니까 100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x. 양변에 100을 곱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로소 얘는 두 칸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405.7777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을 빼주죠. 결국 이렇게 뺐을 때 좋은 점이 뭐예요? 이 뒤에 소수점이 다 날아간다는 게 지금 나의 목표인 거죠. 이렇게 1000x와 100x를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얘네가 순하네요. 하지만 무한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777, 777 이렇게만 맞춰놓으면 이 뒤가 어차피 빼는 과정에서 다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죠.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건데 자, 결국 여기서 여기를 빼면 900x가 나오고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몇이냐? 3, 6, 3652 뭐 요 정도 되겠죠. 3652 맞죠? 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x의 값은 해를 구하는 것처럼 양변을 900으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900분의 3652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약분까지 하는 게 원래는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것도 한번 봐드릴까요? 어차피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저 땡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이런 풀이 말고 그냥 다이렉트로 구하는 방법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더라?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이 있으면 9고요. 점이 없으면 0입니다. 얘가 점이 있는 거죠. 자,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 처음으로 만났어. 몇이야? 점이 있어요. 9. 그 다음 0. 그 다음 0. 이렇게 됐죠. 점이 없으면 0. 점이 있으면 9. 그래서 갔더니 점이 있으니까 9. 그 다음 0, 0. 이렇게 돼서 결국 900분의 저 숫자 그냥 다 가지고 오면 되죠. 4057. 거기에서 점이 없는 애들. 얘가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405를 빼주는 결국은 똑같은 애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4번 같은 문제를 굳이 물어봅니다. 왜? 이 4번 같은 문제는 이 풀이 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공식이지만 얘는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죠.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낼 때 가장 편리한 식은 누구겠어요? 요거겠죠. 요거를 많이 건드립니다. 빼기죠. 그래서 1000x-100x 이 정도. 그래서 1000x-100x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다음 5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분수 저렇게 생긴 아이가 있는데 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유한소수.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그 소인수가 2만 있거나 5만 있거나 2와 5가 함께 있거나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 얘가 유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왜 그래요? 2만 있거나 5만 있거나 2와 5가 함께 있는 경우에 얘네가 유한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지? 예를 들어 2의 4제곱 곱하기 5 분의 1 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우리가 얘를 유한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소수점에서 시작해서 땡땡땡 가서 딱 끝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분수로 바꿨을 때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되죠. 10, 100, 1000만 이런 식으로 분모가. 그러면 10, 100, 1000만 10의 거듭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꼴로 생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2랑 5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얘가 10의 소인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을 소인수분해 하면 2랑 5가 나오기 때문에. 자, 2가 4명이 있어. 2가 5명이 있어. 그러면 5가 제가 방금 잘못 말했죠? 다시 2가 4명이 있어. 5가 1명이 있어. 그럼 얘네가 짝이 맞기 위해서는 5가 3명이 필요한 거죠. 대신 위에도 같이 이렇게 가지고 오면 2가 4명이 있고 5가 4명이 있는 꼴이기 때문에 2 곱하기 5가 4명이 있는 꼴이에요. 이게 지금 10의 거듭제곱이잖아요. 10의 4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가 누군가를 추가해서 10, 100, 1000만, 10의 거듭제곱을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은 결국은 기본 틀에 2만 있거나 5만 있거나 2와 5가 함께 있는 이 상황에서야만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얘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그 분모의 소인수가 2만 있거나 5만 있거나 2와 5가 함께 있는 이런 경우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이어야만 우리가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이어야만 유한소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지금 소수로 나타냈더니 유한소수란 얘기는 지금 여기 2만 있거나 5만 있거나 2와 5가 함께 있거나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유한소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친구가 굉장히 거슬려요. 자, 얘가 지금 분모에 3이 2명이나 있죠. 분모에 3이 2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는 유한소수래요. 그죠? 그러면 저 아이가 유한소수란 얘기는 이 A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때요? 3을 심지어 2명을 다 죽일 수 있는 애들이란 얘기죠. 그죠? 약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약분이 됐기 때문에 결국 분모에 2만 있거나 5만 있거나 2와 5가 함께 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2와 5가 함께 있는 경우죠. 결국은 저 A가 3의 제곱을 죽여줬기 때문에 지금 유한소수가 됐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럼 요 A는 3을 2명을 다 죽일 수 있어. 즉 A는 뭐다? 이게 중요하죠. 9의 배수일 겁니다. 인간적으로 9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약분이 되니까. 얘가 18이면 어때요? 18이어도 중요하지 않죠? 18이랑 9를 약분해놓고 여기 2가 남아요. 저 2가 남는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유한소수를 얘기할 때 분자에 대한 언급은 딱히 없거든. 또는 여기 27이야? 그러면 9를 죽이고 여기 3이 남아요. 3이 남는 게 뭐가 중요해? 분자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결국은 저 9만 죽여주면 되기 때문에 9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저 A의 값은 결국은 9의 배수인 아이들은 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A의 값이 될 수 있는 수를 구하세요. 9의 배수가 답이죠. 4번이 답일 겁니다. 자, 다음 6번 같이 볼게요. 자, 저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X의 값을 구하세요. 자, 제가 이거 1번이었나? 이거 1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지수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으로 밑이 다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밑이 2고 2의 4제곱 근데 저기는 밑이 3이야. 이런 식으로 된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지수법칙 지수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지수끼리 서로 더할 수 있어요? 곱할 수 있어요? 뺄 수 있어요? 그런 얘기인 건데 얘네들 가지고는 아무 작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지수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지수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밑이 같을 때입니다. 밑이 같을 때. 그러다 보니 지금 얘도 밑이 같아야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을 뭐라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을 다 맞춰주는, 통일시켜주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32라고 하는 애는 2를 5번 곱하면 될 것 같고요. 얘가 30입니다. 그거를 제곱했다는 얘기고 곱하기 16은 2의 4제곱입니다. 얘가 16이에요. 그 아이를 세제곱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나누기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얘가 8이죠. 걔를 5승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2의 x승이다. 이 얘기죠. 이게 지금 밑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습관적으로 지수법칙 동네에서는 문제가 어렵든 쉽든 계속 밑을 쪼개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밑이 저렇게 32, 16, 8, 81, 27, 25 이런 애들은 무조건 다 쪼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수법칙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얘가 어떻게 되냐면 둘은 곱하는 관계야. 2의 10승. 얘는 둘이 곱하는 관계죠. 2의 12승. 나누기 얘는 둘이 곱하는 관계죠. 2의 15승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밑이 다 같아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더하는 관계고 얘는 빼는 관계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얘가 2의 x승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x였다는 얘기죠. 따라서 22에서 15를 뺀 7일 겁니다. 그게 x란 얘기죠. x의 값을 구하세요. 답은 1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음 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자, 하는 김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틈 날 때마다 제가 계속 꾸준히 보여드리는 거니까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빈 종이를 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빈 종이에다가 이걸 다 쓸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숫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수 체계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알고 가야죠, 여기는. 그래서 수 체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유리수. 중학교 1학년 거죠. 유리수는 정수와,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정수는 또 세 수로 나뉘어서 양의 정수와 영과 음의 정수로 나뉩니다. 참고로 양의 정수랑 같은 말은 자연수죠. 그래서 양의 정수, 예를 들어 1, 2, 3 등등등 이런 애들이 있고요. 0은 0이고요.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등등등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은 그 외에 분수의 모습을 띠고 있는 2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마이너스 0.75 이런 애들, 플러스 마이너스가 크게 중요하진 않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을 얘기할 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유리수를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하면 이거 중요합니다. 유리수는, 지금 얘네가 다 유리수잖아요. 이 유리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아이들. 유리수는 결국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아이들입니다. 이런 애들 다 유리수잖아요. 얘네들은 애초에 분수의 모습을 띠고 있고, 요 3 같은 애들은 사실은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아이들은 다 유리수다. 그래서 앞으로 유리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만나셨을 때 분수라고 번역해서 읽어도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유리수는 그냥 분수야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중학교 1학년입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우냐면 2번 단원이죠. 소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소수는 두 가지로 나뉘죠. 끝이 존재하는, 끝나는 유한소수와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소수,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고요. 이 무한소수는 또 둘로 나뉘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배우는 순한소수와 지멋대로 그냥 막 돌아다니는 파이 같은 애들이죠. 비순환 소수,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결국 이 소수는 유한과 무한으로 나뉘는데, 그 무한은 특별히 어떤 특정한 아이가 똑같이 반복되는 순환소수, 그리고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근데 무한이죠. 비순환소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고요. 유한소수는 예를 들어 0.3, 순환소수는 예를 들어 0.3땡, 그 다음 비순환소수는 그냥 지멋대로 가는 애들, 파이 같은 애들,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수는 유한과 무한으로 나뉘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소수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뉘지만 얘가 또 둘로 나뉘다 보니까 소수는 유한과 순환과 비순환으로 나뉘어요. 이렇게 봐도 무방하죠. 그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봐도 일단 상관없습니다. 그죠? 소수는 유한과 무한으로 나뉘는데 그 무한이 또 둘로 나뉘다 보니까 이 소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 이렇게 나뉘어요 라고 말해도 일단 문제는 없죠. 자, 이 유한소수가 이제 얘네들 합쳐볼까? 이 유한소수는 유리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유리수죠. 순환소수는 유리수인가요? 무한인데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얘는 유리수죠. 왜? 땡이 붙은 애들은 우리가 구분의 어쩌구라고 해서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땡이 있으면 무조건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유리수가 뭔데?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아이들.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무한하게 끝없이 이어지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유리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되시죠? 참고로 여기에 지금 얘가 있죠.
순환소수가. 그죠? 유리수라고 지금 여기 떡하니 앉아있는 애도 사실 엄밀히 따지면 순환소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한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얘가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9분의 어쩌고 이런 식으로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가 될 겁니다. 비순환소수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 정도로만 일단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순환소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에. 되시죠? 자, 수책의 최종 정리를 일단 해드렸어요. 중학교 2학년까지. 1번 볼게요.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번역해서 읽어드릴까요? 땡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모두 분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순환소수 땡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유리수, 분수. 땡을 가지고 있으면 다 분수예요.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땡을 가지고 있으면 9분의 어쩌고로 내가 얼마든지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가능해요. 2번. 순환소수는 땡을 가지고 있는 애는 무한소수가 아니다. 순환소수는 무한소수 소속에 있는 아입니다. 그죠? 무한소수가 맞습니다. 틀렸어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순환소수도 있다. 그러니까 순환소수는 순환소수인데 땡을 가지고 있는데 분수로 표현이 안 돼. 그런 애들은 존재할 수가 없죠. 땡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나는 9분의 어쩌고, 90분의 어쩌고, 99분의 어쩌고 이런 식으로 무조건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분수로 못 나타내는 순환소수가 있다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순환소수는 유리수라는 게 이 동네에서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무한소수는 결국 순환과 비순환을 모두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죠. 걔네들은 모두 다 순환소수래요. 아니, 비순환도 있는데. 그죠? 틀렸습니다. 5번.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기하분수는 모두 순환소수가 된다. 자, 보세요. 애초에 기하분수죠. 그러니까 기하분수가 있는데 이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기하분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기하분수인 거야. 이미 분수예요. 그죠? 이미 분수입니다. 이미 분수인데 이 친구가 유한으로 못 나타내는 것 뿐이야. 이미 분수인데. 이미 분수인데 유한으로 못 나타내. 그럼 뭐겠어요? 순환이어야 되죠. 왜? 아니요, 비순환도 있는데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비순환은 애초에 분수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기하분수라는 것에서 어쨌거나 얘는 기본적으로 유리수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일단 분수입니다. 일단 분수인데 걔가 유한이 아니에요. 그럼 죄다 뭐예요? 다 순환이라는 얘기죠. 그죠? 비순환은 애초에 분수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요만큼이 지금 유리수잖아요. 얘네 두 명. 요만큼이 지금 유리수인 거고요. 요만큼이. 자, 요렇게 얘네가 유리수죠.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얘네가 유리수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분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분수의 모습을 띠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근데 유한으로 못 나타내. 그럼 뭐야? 죄다 이거란 얘기죠. 되시죠? 얘는 애초에 분수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기하분수는 죄다 순환소수가 된다. 오케이, 맞습니다. 이건. 그래서 답은 1번과 5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다음 4번이래. 8번 볼게요.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가장 큰 것을 구해보세요. 이거 뭐 다 지수법칙 동네죠. 보시면 자, 요 3승이 각각의 영향을 주죠. 그래서 얘네들은 곱하는 관계고 얘네들도 곱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A에 6승이 된 거고요. A에 둘이 곱해서 15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여기는 5 나올 겁니다. 되시겠죠? 이거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은 풀이를 여기다 한번 쓸게요. 자, 얘네들은 곱하는 관계죠. A의 12승. 그리고 A의 네모승. 그럼 네모를 빼준 것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니까 4 나올 겁니다. 그러겠죠? 다음 3번. 괄호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제곱은 각각각의 영향을 주거든요. 각각각의 영향을 주죠. 이 괄호 안에 있는 모든 애들한테 다 세제곱을 때리세요. 그 얘기니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에 세제곱이 붙으면 홀수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게 맞고요. 세제곱이 제곱이랑 만나서 6승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럼 얘는 몇인데? 9승이 되어야죠. 이런 식으로. 다음 4번 갑니다. 자, 여기는
a의 5승 곱하기 a의 4승 나누기, 참고로 얘는 편의를 위해서 잠깐 x라고 잡을게요. 네모를. 그러면 a의 2x승이 됩니다. 얘네들은 서로 곱하는 관계니까. 되시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야? a의 1승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밑이 다 똑같죠? 밑이 다 똑같으면 우린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5 더하기 4 마이너스 2x 했더니 a의 1승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얘네들은 더하는 관계, 얘는 빼는 관계라서 그냥 이렇게 식을 세웠어. 그랬더니 a의 1승이 나왔다. 그런 얘기죠. 그럼 밑이 같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인간적으로 지수끼리는 서로 같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같아 쟤네가. 자, 5 더하기 4 마이너스 2x가 그냥 1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냥 같아. 그럼 얘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 해결하는 문제로 바뀌죠. 자, 마이너스 2x는 플러스 9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9가 되면서 넘어가죠. 따라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올 거고 결국 x의 값은 4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네모가 4입니다. 지금 되시죠? 자, 그 다음 5번 여기도 보면 a의 네모가 있어요. 그리고 나누기, 얘네들은 서로 곱하는 관계죠. a의 4승 그리고 나누기 a의 1승입니다. 이거 그랬을 때 a의 세제곱이 나왔어요. 결국은 그 얘기죠. 그럼 지금 밑이 다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수 법칙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a의 다 나누기니까 이거 다 빼는 관계죠. 4 빼고 1도 빼. 그랬을 때 a의 세제곱이 나왔어요. 결국 이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몇이냐? 8이죠 이거. 네모는 8. 8에서 4 빼고 1 빼면 3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네모는 일단 8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장 큰 거 찾으라 그랬죠? 답은 3번. 3번이 될 겁니다. 자, 다음 9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연수 x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세요. 자, x랑 15는 서로소 관계이다. 자, 서로소가 뭐죠? 서로소. 공통인 약수, 즉 공약수가 1 뿐인 아이들, 걔네들을 얘기하죠. 예를 들면 3과 8 이런 애들은 공통인 약수가 없어요. 1밖에. 그죠? 얘네들이 서로소 관계일 겁니다. 자, 어떤 x라고 하는 아이가 존재하는데 걔랑 15가 서로소 관계래요. 그 말은 지금 15가 1과 3, 5, 15 얘네들을 약수로 가지고 있는데 이 x가 저 15랑 서로소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만 공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x는 어때요? 3과 5의 배수가 아니야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3의 배수들은요 모두 다 3을 약수로 가지고 있고요. 5의 배수들은요 모두 다 5를 약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3의 배수나 5의 배수가 돼버리면 어쨌든 얘네들과 겹치기 때문에 서로소가 되기 위해서 저 x는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 다음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단서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x분의 15가 유한소수. 유한소수?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분모가 2만 있거나 5만 있거나 2와 5가 함께 있거나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밖에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죠? 10의 거듭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10의 거듭제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5가 있어야 되죠. 그죠? 얘네 둘 같은 경우에는 5가 있어야 돼. 근데 애초에 x는 5의 배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5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x는 소인수가 2뿐이어야 한다. 그 얘기죠. 2만 있거나 5만 있거나 2와 5가 함께 있을 때에만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5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기역의 모순이기 때문에 기역과 서로 위배되기 때문에 기역은 3과 5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될 수가 없다. 즉 x는 2로만 이루어져 있는 아이여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x가 될 수 있는 애들은 2의 거듭제곱이 다 되는 건데 2의 1승, 2의 제곱 등등등 이게 다 됩니다. 근데 저 x는 10과 100 사이에 있는 두 자릿수래요.
100 포함한 두 자릿수래요. 그러면 2의 세제곱 안 되죠? 4제곱. 2의 5승 32. 2의 6승 64. 2의 7승 하면 128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다음 10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저 위에 있어서 제가 키가 조금해서 저 위에가 잘려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싶어서 여기다 그냥 한번 써놓을게요. 4.2878787. 자, 이렇게 생긴 아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그 얘기입니다. 1번. 기억은 순환소수이다. 얘는 끝없이 이어지는데 878787 얘네가 지금 순환 마디죠, 지금. 그래서 X는 순환소수가 맞습니다. 가능하고요. 순환 마디에 땡땡 찍어주죠. 2번 맞습니다. 순환 마디 이거 맞습니다. 자, 분수로 표현하는 방법. 단순하게 분수로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공식을 이용해도 되죠. 자, X는 지금 이렇게 끝나 있는 상태죠, 지금. 그러면 990분의 맞죠? 땡땡 0 이렇게 990 이렇게 그 다음 4287에서 42를 뺀 거죠. 되시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 지금 약분을 했으니까 자, 5번 확인해 봅시다. 1000x에서 100x를 뺀 것을 이용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저 x라고 하는 애는 4.2878787 이렇게 가잖아요. 이때 첫 번째 순환 마디를 자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번이야. 그리고 여기가 2번이야. 그래서 여기 있던 점이 1번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1000배를 해줘야 되죠. 3칸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한 칸만 이동하면 되죠. 2번 자리에 오기 위해서는 10만 곱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00x-10x를 이용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5번은. 4번은 해보시면 맞다. 그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10번의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자, 다음 1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두 수의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땡만 보면, 여기 붙어있는 땡만 보면 90분의 어쩌고 9분의 어쩌고 자꾸 막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합니다. 땡이 있는 건 우리한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땡이 있을 때는 분수로 바꿔서 어쨌든 해결을 해줘야 돼요. 얘는 무한이잖아요. 무한소수인데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만큼은 쟤를 분수로 바꿨을 때 오히려 더 안 좋죠. 1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보면 쟤는 99분의 10입니다. 그죠? 얘는 100분의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분자가 지금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뭐 대소관계가 비교가 되긴 합니다만 원래 정석적인 분수와 분수를 비교하는 방법은 통분이거든요. 원래는. 그죠? 그럼 통분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죠? 예를 들어 한 놈은 땡이 있어서 99분의 어쩌고 이런 식으로 99분의 뭐 1 이렇게 됐고 다른 애는 걔도 나름의 땡이 있어서 90분의 뭐 어떻게 됐어? 3 막 이런 식으로. 아 너무 그렇죠? 네 아무튼 이렇게 99랑 90이 오는 경우에는 단순 비교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통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땡이 있으면 99, 9, 900, 90 뭐 이런 애들이 가능할 건데 999 하나는 90인데 하나는 999면 이거 통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땡을 가지고 있을 때 대소관계 누가 더 크다 개념을 확인할 때는 오히려 저렇게 분자가 똑같으면 어떻게 운이 좋으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불편하죠. 통분이라는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동네에서의 대소관계만큼은 그냥 무한소수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1번 같은 경우에 0.1212 이런 식으로 가고요. 얘는 0.12 이거 자릿수는 맞춰서 라인 잘 맞춰서 써줘야죠. 이렇게 해서 끝나버렸어.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얘는 원래는 초등학교에서 배워서 알죠? 뒤에 000이 계속 있다 이렇게 붙여도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딱 비교해봐. 똑같네. 달라요. 얘가 1이고 얘는 0이야. 그럼 위에 게 이기는 거지.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에 게 이기는 겁니다. 2번. 자릿수는 맞춰서 이쁘게 써줘야 됩니다. 0.4555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얘는 0.44444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누가 이겨? 위에 게 이기죠? 그죠? 라인 맞춰보면 알죠? 똑같네? 똑같네? 달라. 근데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위에 게 더 클 겁니다. 이것도 틀렸죠, 지금. 3번. 쟤는 0.49999 이렇게 가고요. 쟤는 0.5 이렇게 됩니다. 그럼 라인을 비교해보면 얘가 이기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죠? 요거는 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보시면 얘는 0.49999에서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5는 아니에요. 그죠? 0.49999에서 끝없이 가. 근데 얘는 그냥 깔끔히 0.5입니다. 자, 얘네들을 단순 비교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얘가 당연히 이기는 것 같다고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억을 특별히 해놓으란 얘기죠. 이 친구를 우리가 배웠던 대로 공식을 이용해서 분수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90분의 어때요? 숫자 다 가지고 오죠? 49. 그 다음 땡이 없는 4를 빼줍니다. 따라서 얘가 90분의 45가 돼요. 그럼 얘는 뭐야? 2분의 1입니다. 결국 얘가 어때요? 이거야. 근데 얘가 2분의 1이야. 근데 얘도 사실은 10분의 5, 2분의 1이죠. 그죠? 느낌이랑은 다르게 얘네가 의외로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별히 기억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시죠? 0.49999에서 끝없이 이어져. 엄밀히 따지면 5는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얘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보면 얘가 0.5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얘가 이기는 게 아니라요. 둘이 이퀄 관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얘는 기억을 해둘 만한 가치가 있어요. 다음 4번. 쟤는 0.33333 이렇게 가는 애고요. 얘는 0.3이라는 거 아시죠? 유한으로 끝납니다. 0.3에서 끝나버렸어. 그럼 얘는 계속 0000이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위에 있는 애가 이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애가 이깁니다. 얘가 이기죠. 5번. 자, 0.425 2525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저기 있는 애는 0.425 얘는 425가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럼 비교를 해보면 같아 여기서 갈리죠. 지금 누가 이겨? 얘가 이깁니다. 뒤에 있는 애가 이긴다는 얘기죠. 얘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이런 방법으로 푸시되 3번은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11번의 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 1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스타 B는 이럴 땐 1이고 저럴 때는 마이너스 1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만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자, A 스타 B는 이렇거나 둘 중에 한 가지로 갈리는데요. B분의 A, 그러니까 스타를 기준으로 뒤쪽에 있는 애를 분모해 놓고 얘를 분자에다가 놨을 때 걔가 유한이 되면 쟤는 결국 1이고요. 뒤쪽에 있는 애, 이거분의 이거를 해봤더니 걔가 무한이 된다라면 쟤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냥 이 문제에서만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해보면 알지. 얘는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죠? 66분의 123을 내가 해봤을 때 얘가 유한이면 1인 거고 무한이면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죠. 얘를 가지고 하셔도 되지만 가능한 숫자를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3으로 약분하고 시작할래요. 얘는 22분의 3으로 4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가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 곱하기 11분의 41이기 때문에 분모에 지금 11이 있잖아요. 그죠? 2만 있거나 5만 있거나 2와 5가 함께 있거나 이런 경우에만 유한이 될 수 있어요. 지금 11이라고 하는 이상한 아이가 있는데 얘를 분자가 죽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유한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무한이라는 얘기죠. 이게 무한이라는 얘기는 뭐야? 결국 얘는 마이너스 1이다. 그 얘기죠. 다음 이거
9분의 15를 해보면 아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는 작아도 상관없습니다만 3분의 5 이렇게 되죠. 그 말은 뭐야? 분모에 2만 있거나 5만 있거나 2와 5가 함께 있거나 이런 경우에만 얘가 유한이 될 수 있는데 분모에 지금 3이 있어요. 근데 저 3을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약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얘가 결국 무한이었다는 얘기고 무한이라는 말은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 얘 16분의 24 16분의 24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8로 약분하면 되죠. 2분의 3 분모가 지금 2가 살아있어요. 분모가 2만 있거나 5만 있거나 2와 5가 함께 있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유리수이거든요. 그죠? 얘는 유리수가 됩니다. 유한소수가 됩니다. 그죠? 분모가 2만 있기 때문에 얘가 유한소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몇이다? 1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그리고 얘네들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입니다.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답은 1이죠. 답 4번입니다. 자, 다음 1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자, 0.46땡 이렇게 생겼죠. 0.46땡. 자, 저런 아이 같은 경우에 일단 분수로 바꿔볼게요. 이 방정식에서 나름의 방정식이죠. 이 방정식에서 무한을 데리고 있어봐야 나한테 좋을 게 없어요. 그죠? 아까 제가 몇 번이었더라? 11번 같은 경우에 11번을 맞은 상태에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이 11번의 설명을 안 들으셨겠지만 이쪽 계열에서 11번 같은 문제의 대소관계를 구분할 때는 오히려 분수가 손해일 수 있고요. 통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의 상황에서는 무한한 끝없이 이어지는 소수를 내가 방정식에서 끌고 다닌다는 것은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얘네들은 일단 분수로 바꿔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90분의 째가 46 마이너스 42 이렇게 되죠. 얘가 41에 4 이렇게 되죠. 그죠? 숫자 그대로 가지고 오고 점 없는 아이를 그대로 빼주는 거니까 따라서 얘가 90분의 42 일단 그렇습니다. 얘가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그 아이는 10분의 42에다가 a를 곱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죠. 응? 그러면 이 a는 누구여야 돼요? 이 a는 9분의 1이어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a의 값은 일단 9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b 갑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순환하는 애, 무한소수를 내가 끌고 다녀봐야 좋을 게 없거든. 그래서 얘는 99분의 23이라고 일단 바꿔놓을 수 있고요. 둘 다 땡이 있으니까 얘는 23 곱하기 b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의 b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b는 뭐야? 99분의 1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b는 99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럴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얘네들을 더하기만 하면 되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통분해줘야 되겠네요. 이거 99로 통분하면 11을 곱한 거니까 이럴 것이고 저기는 이러니까 99분의 12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답이 어딨지? 2번이죠. 얘가 99분의 12죠. 13번의 답은 2번이 될 거예요. 자, 14번 같이 봅시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를 간단히 하세요. 자, 2를 세제곱, 2를 세제곱, 저기는 9를 제곱, 9를 제곱, 9를 제곱, 그 다음 3을 6제곱, 3을 6제곱, 3을 6제곱, 8을 제곱해서 4번 더하는 진짜 계산하라는 건 아니겠죠. 자, 여러분들도 익히 알다시피 A 더하기 A 더하기 A를 하면 A가 3명 있어요 라는 뜻이니까 A 곱하기 3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A 곱하기 A 곱하기 A를 하면 A를 3번 곱했어요 라는 말이니까 A의 세제곱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되게 당연한 거죠.
저는 이거를 지금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되게 당연한 거죠. A 더하기 A 더하기 A. A를 3번 더했다라는 것은 결국 A를 3번 A 곱하기 3 이렇게 했다라는 거랑 결국은 똑같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원리대로라면 똑같은 애들을 3번 더해서 그 아이를 3번 더했어요. 그냥 3번 곱해버리면 되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9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3명 있어요. 결국 이 얘기죠. 분자는 이거랑 지금 똑같은 겁니다. 2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2번 더해졌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 곱하기 얘 8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4명 있어요 라는 말이고요. 위에 3의 6승이라고 하는 애가 3명 있어요 라는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 방법 되게 당연한 굉장히 초딩틱한 저 방법만 4번 사용한 거예요. 되시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일단 우리가 이 지수법칙에서 더하기를 별로 안 썼는데 지금 그 더하기를 다 곱하기로 바꿔버렸죠 지금?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을 여기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간다. 지수법칙을 하려고 봤더니 아우 또 얘네가 이게 또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 작업까지 해버립시다. 자, 9는 3의 제곱입니다. 얘가 9예요. 근데 걔가 제곱이 있는 거고 3을 곱한 거죠. 뭔 말인지 알죠 지금? 9라고 하는 애 자체가 지금 3의 제곱인데 걔를 제곱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저 위에는 뭐 특별히 뭐 없으니까 그냥 쓸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 그 다음 곱하기 이쪽으로 넘어오면 8은 2의 세제곱이거든요. 2의 세제곱을 제곱한 거죠. 여기 8이니까. 그 다음 4는 2의 제곱입니다. 근데 쟤도 별로 문제가 없어서 그냥 쓸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 자, 얘네는 서로 곱하는 관계죠. 3의 4제곱입니다, 지금. 거기다가 3을 곱했어. 얘네들은 서로 더하는 관계죠. 그래서 3의 4제곱에다가 3을 곱한 거니까 3의 5제곱이 될 거고요. 저 위에는 더하는 관계죠. 2의 4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는 2의 6제곱이죠. 6제곱. 그리고 2의 제곱이니까 더하는 관계죠. 2의 8승 나옵니다. 저기는 3의 7승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 분자에 2가 4명이 있다는 뜻이고 3이 7명 있어요. 3이 5명 있어요. 2가 8명 있어요. 라는 말이니까 4명이랑 8명이 만나면 4명이 남죠. 5명과 7명이 만나면 2명이 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서 얘가 2의 4제곱분의 3의 제곱만 이렇게 남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2의 4제곱이 누군데? 16이죠. 3의 제곱은 9. 이렇습니다. 16분의 9 답은 3번이겠죠. 14번의 답은 3번 이렇게 될 겁니다. 15번 같이 갑니다. 자, 8의 14승 곱하기 35의 20승 그리고 분모에는 14의 20승 저거 진짜 계산하라는 거 아니겠죠 당연히. 저 아이가 n자리 자연수라고 합니다. 지금 벌써 제일 낮은 자연수라고 해도 벌써 20자리잖아요. 진짜 계산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n자리의 자연수일 때 그 n값을 구하세요. 제가 몇 자리인지 진짜 구해보세요. 그 얘기죠. 자, 14의 20승 그냥 문제만 다시 한번 쓸게요. 분의 8의 14승 곱하기 35의 20승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소인수분해를 해서 쪼개볼게요. 14는 2 곱하기 7로 나타낼 수 있고요. 8은 2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35는 5 곱하기 7이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낮게로 얘네들을 다 쪼개주게 되면 이 20승은 각각의 영향을 주죠. 이런 식으로. 얘는 곱하는 관계고 얘도 각각의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진짜 나열해보면 2의 20승 곱하기 7의 20승이 될 것이고 저기는 곱하는 관계죠. 2에 얘네들이 곱하는 거니까 42승이 나오고요. 곱하기 5에 20승이 나오고요. 7에 20승. 일단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7의 20승은 어쨌든 죽습니다. 약분이 된다는 얘기죠. 위층에 7이 20명 있었는데 아래층에도 7이 20명 있어요. 그럼 둘이 만나면 서로 터져야지. 그래서 서로 약분됐습니다. 자, 아래층에 2가 20명이 있었어. 위층에 2가 42명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2에 22명만 이렇게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결국 저 아이는 약분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2가 22명이 있고요. 5가 20명이 있어요.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가 n자리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얘가 n자리가 될 때, 그 자릿수를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건드리는 게 10이라고 하는 숫자거든요. 그죠? 유한소수가 되는 것도 결국은 분모를 10에 거듭재고, 10, 100, 1000만. 이런 애들. 여기도 마찬가지죠. 몇 자릿수도 사실 10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할 건데, 그 10을 이루고 있는 애가 2랑 5예요. 사실 요 1단원에서는, 순환소수 단원에서는 사실상 2랑 5가 주인공입니다. 그죠? 얘네들이 만나면 어떤데? 얘네들이 만나면 10대이기 때문에 자꾸 2랑 5를 자꾸 붙여주셔야 돼. 얘네들이 사겨. 2랑 5랑 사겨. 얘네들이 만나면 10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금 2가 22명이 있다? 그리고 5가 20명이 있어요. 그럼 얘네가 커플이 막 생기죠. 그래서 결국 2 곱하기 5, 요 덩어리가 20개의 쌍이 생기는 거고요. 20커플이 생기는 거지. 그 다음 추가로 짝이 없어요. 누구야? 2가 2명이 남아있어요. 얘네들은 짝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2가 22명이 있고 5가 20명이 있어. 얘네들이 자기 짝 다 찾아갔어. 그랬더니 2랑 5랑 곱한 게 어쨌든 20쌍이 생겼고 짝 없는 애들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 얘기죠. 그러면 얘는 10이 이제 비로소 됐습니다. 그 다음 4가 됐어요. 이 말은 뭐야? 4에다가 10의 20승을 곱하라는 얘기는 4에다가 뒤에 공이 20개가 붙어있다는 얘기죠. 계산하면. 그래서 공이 지금 20개가 붙어있는 거니까 20개에다가 하나 더 21자리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얘는 자릿수가 21자리가 될 겁니다. 15번의 답은 2번이 되어야죠. 다음 16번 보시면 자, 어떤 자연수가 있나봐요. 거기에 1.3땡을 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1.3만 곱했습니다. 그죠? 어떤 자연수에 1.3땡을 곱해야 되는데 일단 식 세워볼까? 자, 식 세워볼까? 어떤 자연수를 내가 임의로 x라고 그냥 잡을게요. 그러면 원래는 x 곱하기 1.3땡을 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죠? 원래 x 곱하기 1.3땡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근데 내가 잘못했어. x 곱하기 1.3만 했어. 이런 식으로. 원래 이게 맞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더니 이 계산 결과가 정답보다 0.3만큼 작게 나왔다. 그 얘기죠.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잘못했더니 이 계산 결과가 원래 정답보다 0.3만큼 작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계산 결과가 원래 정답보다 0.3만큼 작아. 누가? 얘가 0.3만큼 작은 겁니다. 그죠? 이건 나중에 활용 때도 많이 쓰이는데 얘가 0.3만큼 작은 겁니다. 국어의 문제예요. 0.3만큼 작은 거야 얘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0.3을 더해 주어야 오히려 같아집니다. 이거죠.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얘가 0.3 작으니까 0.3만큼 작으니까 얘가 자꾸 작다란 느낌이 들어서 0.3을 빼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원래 정답보다 0.3만큼 작아요. 그러면 오히려 얘한테 0.3을 오히려 더해줘야 이퀄 관계가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런 순환하는, 그러니까 무한소수죠. 무한소수를 방정식에서 끌고 다니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죠? 끝없이 이어지는 소수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죄다 분수로 바꿔주는 것이 나한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x 곱하기 9분의 13 빼기 1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죠. 9분의 13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지금 9분의 12예요. 9분의 12. 그죠? 약분까지 하면 3분의 4 나옵니다. 이거. 되시죠? 무한한 애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3분의 4 끌고 와서 그냥 약분 쳐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어차피 다 분수로 넘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x 곱하기 10분의 13이고요. 저기는 10분의 3. 뭐 요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되시죠?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겨서 그런데 곱하기까지 생략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형태로 이쁘게 써드릴게요. 이거 3분의 4x를 의미하고요. 는 10분의 13x를 의미하고요. 플러스 10분의 3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죠. 곱하기 생략해서 그냥 이쁘게 써드린 거예요. 계속 앞에다 빼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양변에 30을 곱하고 시작하는 게 좋아 보이죠. 분모를 일단 다 없애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가장 평범한 x에 대한 1차 방정식 구하는 겁니다. 똑같이 30을 곱하게 되면 사라져. 그래서 10 남죠 지금. 10. 그래서 여기는 40x 나옵니다. 는 분배죠. 자, 3 남아요 지금. 3. 그래서 39x 나오고요. 3이 남아요 지금. 그래서 9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넘겨주면 x가 9, 해가 그냥 9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답일까? 그러지 않죠. x가 그렇다라는 거고 어떤 자연수가 그렇다는 얘기고 바르게 계산한 답을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바르게 계산한 답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기도 하죠. 그래서 x가 9였으니까 9 곱하기 3분의 4가 최종적인 답이다. 답은 12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답은 5번이죠. 16번에 5번. 이거 x9에서 답 쓴 친구들이 꽤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얘가 하필 보기에 있어서. 자, 다음 17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 42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게 되면 유한소수가 된다라고 하죠. 일단 여기까지. 자, 이 분수를 내가 소수로 나타냈을 때 유한소수가 된대요. 유한소수는 어떻게 찾아요?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그 소인수가 2만 있거나 5만 있거나 2와 5가 함께 있는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분모를 가지고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2, 5, 2, 5 함께 있는 2만 있거나 5만 있거나 2와 5가 함께 있거나 이런 경우에만 내가 어떤 특정한 작업을 거쳐서 10의 거듭제곱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U3한 요 세 가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10의 거듭제곱, 10 자체가 2랑 5를 원소로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돼요. 10을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을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이다. 그래서 분모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생겨야만 해. 그럼 저 분수가 어쨌든 유한소수라는 얘기는 저 분모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분모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분모가 2만 있거나 5만 있거나 2와 함께 있는 그런 경우이어야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자, 420분의 a라고 하는 애에서 요 420을 내가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얘는 42랑 10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는 6, 7에 40이고 얘는 2, 50이죠. 근데 6이 또 쪼개져 2, 3으로. 그래서 결국은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런 애들로 쪼개집니다. 따라서 저 420을 내가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2가 2명, 3이 1명, 5가 1명, 7이 1명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될 건데 지금 이 결과가 유한소수가 된다는 것에서 이 A라고 하는 놈이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보이죠. 지금 분모에 3과 7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유한소수가 되었다는 것은 저 A가 지금 다 죽였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A는 3과 7을 약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A는 기본적으로 21의 배수이어야만 할 겁니다. 그죠? 21만 되는 건 아닙니다. 42가 돼도 된다는 얘기죠. 21의 배수는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여기가 42가 왔어요. 42가 왔어. 그럼 얘네들 죽이고도 2가 남죠? 42 같은 경우에는. 저 분자에 2가 남는 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모가 2만 있거나 5만 있거나 2하고 함께 있거나 이것만 난 찾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유한소수를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 210 같은 애들이 와도 되죠. 그럼 얘네들을 죽이고도 10이 남아. 분자에 누가 남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분모에 있는 3과 7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저 스몰 a라고 하는 값은 21의 배수로 존재해야 할 겁니다.
되시죠? 자, 근데 지금 여기를 봤더니 A와 B는 각각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 A의 범위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스몰 a라고 하는 애는 20과 45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 사이에 21의 배수가 2명이나 있어요. 그럼 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죠. a가 만약에 21인 경우와 두 번째 a가 만약에 42인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가 진행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얘가 21인 경우죠. 그러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저 a가 21인 이런 경우와, 또는 부모는 420이죠.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저 스몰 a가 42가 되는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얘네들을 지금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어쨌든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으니까 기하분수로 나타내 봅시다. 얘가 답인지 얘가 답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둘 중에 지금 후보군이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되고 이럴 땐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을 찾을 건데, 저 21은 얘네들을 죽이면 끝나요. 이렇게.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약분을 다 했을 때. 그래서 A가 21인 경우에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주고요. A가 42인 경우에는 얘네들을 죽이고도 심지어 2가 남아서 이 2는 얘까지도 죽여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스토리라면, A가 42라면 결국은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2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남을 겁니다.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그때의 분모가 B값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B란 얘기죠. 얘가 지금 B란 얘기입니다. 결국 이럴 때 B는 20을 의미하고요. 이럴 때 B는 10을 의미합니다. A가 21일 때 B는 20이 되는 거고요. A가 42일 때 B는 10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지금 B에 조건을 달아줬어요. 10과 20 사이에 있어. 근데 10은 인정입니다. B가 20이 아니죠, 지금. 그래서 얘는 탈락입니다. 문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답이 아니라는 거고 얘가 답이라는 거죠. 되시죠? 그래서 지금 A-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42-10 답은 32 이렇게 나올 겁니다. 17번의 답은 4번 나오겠죠? 자, 그 다음 18번 같이 볼게요. 자, A의 60승, B는, 다시, A는 2의 60승, B는 3의 40승, C는 6의 20승. 굉장히 애매한 숫자들 3개를 줬어요. 2를 60번 곱한 거랑 3을 40번 곱한 거랑 6을 20번 곱한 거랑 셋 중에 누가 이기게? 그거 물어보는 거죠. 진짜 하라는 건 아닐 테고. 자, 여러분들 지수법칙 동네에서 봤을 때, 지수법칙에서 제가 내는 문제에서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세요. 2의 50승과 3의 50승. 이 누가 이겨요? 볼 것도 없죠? 얘가 이깁니다. 다음 2의 40승과 2의 30승. 누가 이기죠? 당연히 얘가 이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가 더 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수가 똑같기 때문이고요. 밑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대소관계에서 이거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지수가 밑이 똑같다라면 당연히 지수가 큰 애가 이길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지수가 똑같다라면 밑이 큰 애가 당연히 이길 겁니다. 이건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얘네 3명의 대소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때? 저 3명을 밑을 맞추거나 또는 지수를 맞추거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거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만 대소관계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밑을 맞추냐 지수를 맞추냐의 차이인데 둘 중에 뭐가 될 것 같아요? 밑을 맞추는 거 불가능하죠. 얘는 2야, 얘는 3이야, 얘는 6이야. 얘네 가지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쪼개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수를 맞춰 줄 겁니다. 이런 형태로 풀겠다는 얘기죠. 지수를 맞춰줄 겁니다. 그러면 지수가 똑같은 상황에서는 밑이 큰 애가 이긴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도 되죠? 이게 얘 60승이잖아. 얘를 이렇게 써도 되죠? 이게 3의 40승이거든. 얘는 이렇게 써도 되죠? 이게 6의 20승이니까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2의 6승은 64를 의미하고요. 3의 4승은 81을 의미하고요. 6의 제곱은 36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지수를 맞추는 작업인 거죠. 이렇게. 얘네들을 똑같이 10의 배수들이다 보니까 아예 10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여긴 6이 남을 것이고 4가 남고 2가 남죠. 그 10 버리고 그냥 얘네만 계산한 거예요. 그럼 알아서 10승, 10승, 10승 이렇게 지수를 맞춰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 밑이 큰 애가 짱이거든. 그러면 누가 1등이에요? B가 1등입니다. B가 1등입니다. 그 다음 누가 꼴찌죠? C가 꼴찌입니다. 답이 5번이다 하는 거죠. 기억은 해두세요. 저렇게 애매한 이상한 애들 셋을 주고 대소관계를 줄 때는 나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수를 맞추거나 밑을 맞추거나 이렇게 해야만 대소관계가 확인이 된다는 거고요. 자, 다음 19번 같이 보겠습니다. 19번. 자, 스몰 a는 저렇게 생겼고요. 스몰 b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20의 x승을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세요. 저는 요거를 설명할 때 보통 요런 애들을 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런 거 꼭 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가볼게요. 자, A 같은 애들은 일단 A부터 손을 좀 봅시다. A는 2의 X 플러스 1승이죠. 요 혹을 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저 혹을 떼는 작업을 먼저 볼게요. 자, A는 2의 X 플러스 1승인데 얘는 2의 X승 곱하기 2의 1승이라고 내가 써도 상관없죠. 왜? 얘네들은 더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얘를 저렇게 가는 건 너무 익숙하잖아요. 거꾸로 가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모습의 저 혹은 여기 윗동네, 여기 지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1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 이 친구의 모습은 1이 아니고 뭐예요? 2입니다. 원래는. 근데 얘가 지수로 가면서 1로 바뀌어서 붙어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 친구의 실체가 지금 이겁니다. 저 아이를 떼야죠. 혹을 떼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요 아이를 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얘는 원래 2였잖아요. 원래 실제의 모습은. 얘를 없애는 방법은 어때? 양변에 그냥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저 혹이 떼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죽죠. 2분의 a가 2의 x승. 이거를 줬는데 나는 이렇게 바꿔줬어요. 혹 뗐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갈게요. b는 5의 x 마이너스 2승인데요. b는 5의 x 나누기 5의 제곱 이었었을 겁니다. 얘네들은 빼는 관계니까요. 그죠? 이거 25죠. 곱하기로 바꿔볼까? 곱하기 25분의 1입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혹으로 붙어있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저 혹은 저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이너스 2의 모습을 띄고 있는 것 뿐이지 사실 이 친구의 진짜 모습은 25분의 1이었어요. 그럼 저 혹을 떼는 방법은 뭐겠어? 당연히 이거죠. 양변에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25를 곱해버리면 나의 혹을 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결과가 어때요?
25b가 5의 x승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줬지만 나는 이렇게 혹을 떼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혹들을 지금 떼는 작업들이란 얘기죠. 됐죠? 자, 그러면 2의 x승이 저렇고 5의 x승이 이렇게 혹을 뗀 이 모습만 두고 얘를 가지고 오면, 자, 내 머릿속에는 2의 x승과 5의 x승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저기서 장착시키려고. 자, 20의 x승 같은 경우에는 20을 소인수분해하게 되면 4, 5, 20이니까 2의 제곱에 5를 곱한 것에 x 이렇게 되어서 x는 각각의 영향을 주죠. 2의 2x승 곱하기 5의 x승입니다. 얘만 잠깐 손을 볼게요. 2의 x승 해놓고 전체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얘네들은 곱하는 관계이니까 곱하기 5의 x. 얘를 왜 뜬금없이 이렇게 했겠어요? 이거 써먹으려고. 그죠? 결국은 20의 x승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얘는 각각 나눠줬을 때 이렇게 될 것인데 굳이 얘를 2를 따로 빼서 요것의 제곱 곱하기 요거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다 됐죠? 이거 갖다 넣어. 이거 갖다 넣어. 넣기만 하면 끝나죠. 2의 x승은 a분의 2고 5의 x승은 25b니까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2의 x승은 이겁니다. 그대로 장착만 시켜주면 되죠. 2분의 a 곱하기 25b 답입니다. 이건. 그래서 4분의 a제곱 곱하기 25b 그죠? 그래서 4분의 25 그리고 a의 제곱 b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4분의 25 a제곱 b 답 5번이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5번이다 라는 거고요. 자, 20번 갑니다. 자, 10보다 작은 세 자연수 x, y, z가 있어요. 그럴 때 얘네들이 저것을 만족한다 라고 합니다. 저것을 만족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x, y, z는 10보다 작은 세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다 한 자리 자연수를 의미할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일단 둘게요. 저거는. 자, 저거를 만족하고요. 자, 이거일 때라고 하죠. 일단 이런 애들은 제가 오늘 수업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무한을 이 방정식 판에 올려놓고 데리고 있는 무한소수잖아요. 심지어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무한소수를 순환이긴 하지만 그 무한소수를 이 방정식 판에 깔아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나한테 불리한 풀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일단 분수로 바꿔놓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9분의 x가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99분의 이거 어떻게 쓰게? 8땡 y땡 이렇게 되는데 저 어떻게 쓰죠? 80 플러스 y 이렇게 써주어야 하죠. 그죠? 예를 들어 0.85땡땡 이렇게 돼 있으면 85라고 하는 애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i를 80 플러스 5라고 내가 굳이 이렇게 쪼개서 써주어야 되는 것처럼 활용해서 많이 했던 거죠.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99분의 70 플러스 z가 올 겁니다. 그 다음 플러스 99분의 86이 올 겁니다. 얘네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99로 통분을 하는 게 좋겠죠. 위아래다 11씩 곱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퀄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비로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자, 99분의 11x 보기 좋게 y를 먼저 쓸게요. 플러스 80 이럴 거고요. 그것은 99분의 얘네들이 계산하면 156 플러스 z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현재 분모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자끼리는 같은 값이어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같아. 11x 플러스 y 플러스 80은
156 플러스 Z 뭐 요 정도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놈과 저놈을 같이 엮을 건데 그럼 Z를 묶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Z라고 하는 애는 얘만 넘긴 거죠. 3y-x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Z는 3y-x니까 어차피 이퀄 놀이입니다. 여기는 x만 넘기면 어쨌든 Z는 그거잖아요. 여기 다 이퀄 놀이만 하는 거죠. 같다 이 놀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Z는 3y-x가 될 거예요. Z가 3y-x다 보니까 요 Z 자리에 3y-z를 집어넣어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넣어보면 11x 플러스 y 플러스 80, 그 다음 다 넘겨버릴까? 그냥 쓸게요. 자, 156, 그 다음 플러스 3y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되죠. Z 자리에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쪽으로 싹 몰아버립니다. 이제 는 여기 있습니다. 얘네 3명을 절로 넘길 거야. 간다. x가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12x가 되고요. y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y가 넘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y가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80이 있었고 마이너스 156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러면 156에서 80을 빼주는 거니까 그러면 6, 뭐 여기는 76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76인 거죠. 은 0.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됐죠? 내가 지금 써먹을 건 다 써먹었어요. 지금 저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한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둘이 쟤를 이용해서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나온 거 가지고 둘이 어쨌든 합쳤습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찾은 식은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죠? 숫자가 좀 커서 별로라서 내가 똑같이 양변을 2로 나눌게요. 상관없죠? 이퀄이 2이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을 2분의 1씩을 곱해주게 되면 여긴 0이죠. 2분의 1씩을 곱해주면 분배가 들어가서 결국 6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8 하면 0 이렇게 일단 나옵니다. 이 둘은 똑같은 식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보세요. 10보다 작은 세 자연수 x, y, z라고 했죠. 이렇게. 그러면 x가 만약에 1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6이죠. 6에서 38을 빼요. 그리고 y까지 빼서 0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6이라면 x가 만약에 1이라면 6 마이너스 38 그리고 y까지 빼주어야 0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애초에 음수거든. 마이너스 32 거기에다가 y를 심지어 뺐는데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y는 이거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32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y가 마이너스 32가 나와야 플러스로 바뀌어서 0을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10보다 작은 세 자연수, 얘도 자연수 10보다 작은, 얘도 10보다 작은, 얘보다 10보다 작은 자연수인 상황에서 x에다 1을 넣어봤더니 지금 y가 음수가 나와버리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x에다 1을 넣어도 마찬가지겠죠. 3을 넣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x에 누군가 들어가서 거기서 y도 빼고 38도 뺐을 때 0이 만들어지는 아이기 때문에 심지어 y는 양수여야 되죠. 10보다 작은 새 자연수, 예쁜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인간적으로 얘가 6만 들어가도 안 되죠. x자리에 6이 들어가면 이게 36이거든. 그럼 38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됐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0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얘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플러스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인간적으로 얘는 7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x자리에. 그래서 x가 만약에 7이라면 4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8은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y가 예쁜 자연수인 4라고 하는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렇게. 그러면 7만 될까? 아니요. 8도 됩니다. 그래서 x가 만약에 8인 경우라면
x가 만약에 8이야. 그러면 6, 8에 48이죠. 거기에서 y를 빼. 그리고 38도 빼. 그래서 0이 나왔어. 지금 이 얘기죠. x가 8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를 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y의 값은 몇이 돼야 돼요? 10 나와야 되죠. 10. 그래야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10보다 작은 세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벌써 여기서 탈락이에요. 10보다 작은이 아니잖아, 얘는. 그죠? 그러니까 x가 8인 것도 문제가 없긴 한데 y가 두 자리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x가 9가 되면요, y는 더 큰 숫자가 필요하죠. 9, 6에 54, 38. 그럼 얘는 두 자리를 무조건 넘어버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x자리에는 6은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라서 y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주죠. 38보다 작아서 6은 안 돼. 7부터 되기 시작하는데 7은 이렇고요. 8을 해봤더니 y는 두 자리가 되면서 탈락이고요. 9를 하면 더 두 자리가 돼서 더 탈락입니다. 이런 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x는 얘 하나밖에 없고요. 그때의 y값은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그럼 z 어딨냐? 저기 있죠? z. 그래서 x가 7이고 y가 4인 상황에서 x가 7이고 y가 4인 상황에서 z의 값은 12에서 7을 뺀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x의 값이 7이고요. y가 4고요. z가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0에다가 7을 곱한 거 답은 140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1번 볼게요. 자, 저럴 때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때려 맞추는 거죠, 이거는. 가로고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이 4승은 각각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여기 뭐 바로 보니까 바로 갈게요. x의 값은 몇이다? 2가 되어야 할 겁니다. 8을 만족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 얘네들이 곱해서 12죠. 그럼 y의 값은 12가 되어야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둘이 더하래요. 14. 답입니다. 답 2번. 자, 2번은 자주 보시던 문제죠. 1부터 10까지 다 곱했을 때 2의 A승, 3의 B승, 5의 C승, 7의 D승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 진짜 곱하는 거 아니겠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각각 소인수분해 했을 때 2가 몇 개 있냐, 3이 몇 개 있냐 그런 형태로만 따져주면 될 겁니다. 식 다시 써보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4죠 이게 5 곱하기 6 2 곱하기 3 7은 8은 2의 세제곱 9는 3의 제곱 10은 2의 5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자 1은 뭐 무시해도 되고요. 자 2가 몇 개 있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나옵니다. 3 몇 개 있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몇 개 있는지 볼게요. 하나, 둘, 7은 하나.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A의 값은 8, B는 4, C는 2, D는 1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하라 그랬죠.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그래서 답은 15.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자주 보던 문제니까 대부분 다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번. 3번 보시면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무한이죠? 순환입니다. 저 순환인 아이를 방정식 동네에서 무한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건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무한하잖아. 걔가 방정식 판 안에 있는 건 나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런 거 다 분수로 우리 분수로 바꿔주는 걸 알기 때문에 분수로 바꿔주면 그냥 중일 문제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별로지만 쟤네들을 각각 다 분수의 형태로 바꿔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애도 90분의 53에서 5를 빼주면 되죠. 그리고 A분의 B를 했더니 9분의 4가 나왔어요. 그 얘기죠. 이렇게만 바꿔놓으면 그냥 중일 문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결국 다시 90분의
48 그죠? 곱하기 a분의 b가 2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나는 지금 a분의 b를 찾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남기고 얘를 죽입시다. 얘를 죽이려면 양변에 48분의 90을 곱해주면 될 것 같아요. 48분의 90을 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알아서 죽었어. 결국은 a분의 b만 남을 것이고요. 그 i가 결국 이 계산의 결과일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약분이 되어서 10 나오고요. 얘네들이 약분이 되어서 12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얘네들도 또 약분이 되어서 5 나오고 6 나오죠. 결국 얘가 6분의 5야. 그 얘기입니다. 서로소인 것까지 확인했죠. 서로소라는 건 기하분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A는 6이고 B는 5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6에서 5를 빼래요. 답은 1 나온다 하는 거고요. 다음 4번.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수업의 초반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들은 지수끼리 더해요, 곱해요, 빼요 이런 관계들 걔네들은 밑이 같을 때 M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밑이 다른 상황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수 법칙들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3 얘는 문제가 없지만 9, 81 이런 애들은 다 기본 단위로 쪼개줘야 됩니다. 소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3으로 다 맞춰놓은 다음에 밑을 다 맞춰놓은 다음에 그때 지수 가지고 노는 거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3의 x 플러스 1승 얘는 뭐 별로 죄가 없어요. 그 다음 얘는 9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승 일단 이런 식으로 9를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9는 3의 제곱이니까 이게 9죠. 그래서 그거의 x 마이너스 1승 여기는 81은 3의 4승이기 때문에 81을 이렇게 써주고 그 81의 x 마이너스 2승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얘네들은 다 곱하는 관계죠. 곱하는 관계. 물론 분배해야죠. 그래서 3의 x 플러스 1승 곱하기 갑니다. 분배. 3의 2x 마이너스 2승이고요. 되죠? 는 3의 4x 마이너스 8. 일단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제 밑을 다 맞췄어. 밑을 맞추고 나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수 법칙을 활용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더하는 관계죠. 그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즉 3의 x 플러스 1이랑 2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더했을 때 4x 마이너스 8이 나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럼 이제 밑이 같기 때문에 이 지수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같아야지. 아 몰라 그냥 같아. 3x 마이너스 1은 4x 마이너스 8입니다. 그냥 같아요. 써놓는 순간 x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바뀌죠. 얘는 여기 나온 겁니다.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지수끼리 서로 같기 때문에 그냥 갖다 잡으면 알아서 이거를 구하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를 넘길까요? x는 얘를 넘길까요?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은 7 이 정도 나오겠네요. 4번의 답은 7입니다. 다음 5번. 혹시나 이 문제를 처음 보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저게 처음 보는 문제라고 해도 내가 알고 있는 그 기본 개념에 충실하게 해결하면 제가 항상 고학년 학생들에게 보통 중3이나 또는 고등 넘어갔을 때 학생들에게 보통 얘기하는 것 중에 문제가 안 풀리면 기본에 충실해서 풀어라 이 얘기를 항상 합니다. 기본 개념에 충실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그래서 문제를 자꾸 풀이 방법을 외우지 말라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기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거분의 저거를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자, 이 문제를 만약 처음 봤다 하더라도 내가 제일 먼저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64. 제가 2의 거듭제곱이죠. 2의 6승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다시 써볼게요. 2의 a 플러스 1승분의 2의 3a 마이너스 1승을 했더니 일단 지수를 맞추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64가 2의 6승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수 동네인 것 같긴 한데 밑을 어쨌든 다 맞췄잖아요. 그죠? 밑을 다 맞췄다. 그러면 이제 지수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 이 식을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에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가능하죠? 그죠? 이렇게 생긴 아이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취해서 계산한 결과인 거니까, 그죠? 분모인 애는 사실 나누기 개념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분자 나누기 분모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럼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 그려지죠? 밑이 다 같은데 심지어 나누기야. 그럼 지수끼리는 무슨 관계다? 빼는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2에 3a-1에서 이거 자체를 빼는 겁니다. a 플러스 1 자체를 빼는 거예요. 했더니 2의 6승이 나왔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죠? 밑이 같기 때문에 지수끼리도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그냥 쟤네들이 같아요. 3a-1 마이너스 a-1을 하면 6이 나옵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걸 만족하는 a 값만 찾으면 되겠죠. 2a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죠. 8. 따라서 a의 값은 4. 이렇게 될 겁니다. 처음 보는 문제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되게 별거 아닌 문제죠. 답은 4.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마지막 6번입니다. 자, 저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정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단 n 값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이런 애들, 저는 이런 애들을 다 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혹들은 다 쪼개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한테 별로 좋을 게 없거든. 저런 애들을 다 쪼개주는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일단 쪼개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i는,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따지면 이 자체랑 이 괄호는 항상 덩어리이기 때문에 붙어 다녀야 되죠. 그죠? 그래서 결국 동그라미 둘을 결국 곱한 것 뿐이에요. 그죠? 더 엄밀히 얘기하면 분배를 해야 될 예정이다 정도는 보일 수 있죠. 얘가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쪼개. 이렇게 쓰는 거 문제 없죠? 그죠? 2의 n 플러스 1승이라고 하는 애는 2의 n승에다가 2의 1승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끼리 더하는 관계라서 저렇게 써 있었겠지. 거꾸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되죠? 얘가 앞에 동그라미고, 자, 뒤에 동그라미는 어떻게 생겼냐면 3의 n승은 뭐 별 문제 없고요. 마이너스 3의 n승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생겼었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3의 n 플러스 2, 2 플러스 2승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는 관계니까 저렇게 썼겠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꾸로 가는 거에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동그라미는 이거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이거라서 바로가 여기 있죠. 혹을 다 뗐어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1로 붙어 있던 애는 원래 사실 지 모습은 2고요. 플러스 2라고 모습으로 보였지만 사실 이 친구의 실제 모습은 9입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자, 이 자체를 분배해 줍니다, 이제. 그죠? 큰 틀만 보고 따라가 주시면 돼요. 그죠? 애가 복잡하게 생긴 것 뿐입니다. 자, 이 자체를 각각 분배를 해줍니다. 첫 번째 계산부터 가요. 2 곱하면 2의 n승 곱하기 2 곱하기 3의 n승. 일단 그래. 자, 두 번째 계산 갑니다. 이 자체와 이 자체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2의 n승 곱하기 3의 2의 n승 곱하기 2 곱하기 3의 n승 곱하기 9. 이 정도로 써도 되죠. 되시죠? 둘 사이의 관계는 뭐다?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분배한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랑 얘는 지금 지수가 똑같거든요. 지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내가 얘를 묶어서 써도 되나? 이렇게 써도 될까요? 되죠? 이건 그냥 앞으로 뺀 거고요. 얘네 둘이를 내가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왜? 괄호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이 n승은 각각의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2 곱하기 2의 n승 곱하기 3의 n승 이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당연히 계산이 되지만 얘네들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묶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18 곱하기 2 곱하기 3의 n승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둘은 마이너스 관계예요. 되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몇 번이었더라? 앞에서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굳이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14번. 14번에 혹시나 14번을 보고 온 친구는 상관없지만 14번을 안 보고 그냥 이쪽으로 온 친구들도 있어서 자, 요거를 제가 설명드릴 때 어떻게 설명드렸었냐면 A 플러스 A 플러스 A가 3명을 더했어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A 곱하기 A 곱하기 A는 A를 3번 곱했어요 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아시죠? 되게 초등학교 같은 겁니다. 자, 요거를 알고 있다라면 3명의 똑같은 아이를 더했을 때 얘를 그냥 3을 곱해버려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그냥 9의 제곱이 3명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시죠? 되죠? 그래서 지금 얘가 그건데 한국말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모라고 하는 아이가 2명 있어요 라는 뜻이고요. 저 네모를 2번 더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네모라는 아이가 18번 더했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네모 더하기 네모로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 이거는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해서 18번을 더한 것을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네모에다 2를 곱한 것은 사실 얘랑 똑같은 개념이니까요. 네모에다 18을 곱했다라는 것도 얘랑 똑같은 개념이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지. 그러면 이 괄호를 풀어주는 작업에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2개에서 18개 덩어리 자체를 빼는 거기 때문에 괄호 쳐준 겁니다. 그럼 괄호가 풀리면서 얘네가 어떻게 돼요? 이 안에 부호가 다 바뀌어야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플러스 2개밖에 없어서 이 2개 치고 나면 여기는 다 남죠. 네모가 16개가 남죠. 지금 마이너스 쪽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16 곱하기 네모 이 정도로 우리가 써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산 결과가. 그래서 얘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6 곱하기 네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또는 지금 제가 요 밑에서 설명드렸던 요게 혹시가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은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풀이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이거 네모 취급하면 자, 2 마이너스 18 곱하기 네모 얘를 이렇게 써도 되나요? 되죠? 왜 되지? 분배. 첫 번째 분배한 결과고요. 두 번째 분배한 결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분배해서 이렇게 가는 건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얘를 거꾸로 분배 가는 건 어색하죠. 근데 우리가 저런 문제를 꽤 봤습니다. 응? 그죠? 27 곱하기 85 마이너스 플러스 27 곱하기 15 이런 것들을 볼 때 진짜 이거 진짜 계산해서 더하는 친구들은 없잖아요. 어떻게 쓰죠? 27에다가 85 플러스 15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분배된 결과물이었던 거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을 그냥 2700 이렇게 해버리는 것처럼 분배를 거꾸로 가는 개념이죠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곱한 거야 얘네들이 곱한 거야. 근데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분배처럼 거꾸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18에 곱하기 네모를 해버리면 첫 번째 분배가 이거고요. 두 번째 분배가 이거고요. 마이너스니까. 그죠? 근데 얘를 먼저 계산해도 되잖아. 이런 것처럼. 먼저 계산은 마이너스 16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네모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되시죠? 두 번째 방법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네요. 이게 더 익숙해서. 어쨌든 얘를 계산한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그죠? 얘를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거래요. 여기는 뭐 당연히 6이죠. 2 곱하기 3이니까. 그러면 a 곱하기 6의 n승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a의 값은 그냥 보이죠? 마이너스 16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16번의 답은 마이너스 16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021년
10월 월말 모의평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1 친구들 요새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좀만 더 열심히 공부해줘서 11월 월말평가 때는 더 늘어난 범위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11월 월말평가 잘 보시길 바랍니다.